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북 FM 마음 읽는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띄워드린 곡은, 마돈나의 Like a Virgin인데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마틸다가 일종의 코스프레를 하고 나오죠. 근데 이 세상과 담쌓고 산 레옹은 그 순박한 소 같은 표정을 지으며 I don't know만 반복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레옹의 삶에 마틸다가 이제 어떤 자극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번 우리 또 친절한 방송이니까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요약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레옹의 사랑을요? 예.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천진하고 순수한 어린 감정의 남자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옹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감정을 감추고 그리고 격리하고 살아왔던 이 레옹에게 어쨌든 마틸다는 새롭게 뭐 설레임이랄까 감정이랄까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존재였던 것 같은데 그럼 마틸다에게 이 레옹과의 관계는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정리를 하면서 천진하고 순수하고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레옹의 삶에서 마땅히 성숙해야 될 부분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포함해서 우픈 건 좀 아니고 슬프면서도 귀여운 아무튼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천진하다는 게 다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아이들이 잠자리 날개를 그냥 뜯어버리는 그런 천진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회생활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마틸다는 이런 사랑이 아주 딱 맞아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레옹의 그런 사랑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혀 보호라는 걸 받으면서 크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가족이 다 죽었을 때도 사실은 동생 때문에만 슬퍼했고 동생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마틸다에게 어떤 의미도 아니었던 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미워하고 너무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깊이 생각 안 해도 근데 이제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원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었어도 자신이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은 또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동생이 그런 대상이었는데 레옹 같은 경우는 참 지극정성으로 화분을 다루는 것처럼 마틸다를 대해주니까 그동안 자기가 받지 못했었던 부모로부터 그런 양육과 보호와 사랑을 레옹에게 받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마틸다는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보면 항상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요. 저 담배 피고 있다가 아빠가 나오니까 사탕을 입에 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신의 진실을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 소녀였던 거죠. 진짜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레옹에게는 조금씩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마틸다는 연인 간의 사랑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난 아저씨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저희 뭐 선생님 사랑하고 막 연예인 사랑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정말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한편 이렇게 뒤에서 물러서서 보면 뭐 존경에 대한 뭐 애정, 선망 뭐 이런 걸 수 있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마틸다는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남녀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주인한테 막 막 사실은 우리 연인 관계다라고 이야기. 그래도 쫓겨나고. 그쵸. 그래서 마틸다에게 그런 사랑을 주었었던 레옹이 참 마틸다도 많이 변화시키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틸다의 입장에서 다른 뭐 가족에게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마틸다가 처음 사랑을 준 대상이 레옹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랑의 어떤 형태, 이것들은 모르고 딱 이제 남녀 간의 사랑만 알고 있는 이 마틸다에게는 당연히 이제 레옹은 그런 사랑, 연인으로
적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되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게 자신의 가족이 몰살당했을 때는 무시할 수 있었던 소녀가 레옹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혼자 가지 않겠다라고 용기를 부릴 수 있을 만큼 어린 소녀가 이제 그런 사랑을 느꼈었고 아주 나중에 결말 부분에 이렇게 학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생겼잖아요. 진짜 진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틸다에게 참 좋은 걸음을 제공해줬었던 것 같아요. 레옹이. 네.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숙함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사실 누구나 이제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이제 못 해본 사람과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사랑이든 안정적인 감정이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느낀 사람의 뭐 성숙도라든가 이런 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자신의 자존감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은 용기를 내게 하는 부분도 되고 불신의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정서가 이제 레옹을 통해서 조금씩 생겨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부분을 좀 그게 레옹이 마틸다에게 주었던 큰 선물이 아닐까, 돈보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종종 하는 멘트 중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건 다 부모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항상 사랑을 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어떤 연애를 하고 했을 때 원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의 근원은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성인이 되어서의 어떤 바라는 사랑의 형태는 어릴 때에 역시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신 어릴 때에 못 받았던 사랑을 갈구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받았는데 정말 좋았던 아니면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던 그런 사랑을 연인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근원과 모양은 다 부모에게서 오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근데 또 희망적인 것은 마틸다처럼 부모에게 그 사랑을 못 받았었어도 누군가 다른 대상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게 되면 사실 뭐 레옹의 사랑이 무조건 건강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냥 영화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마틸다에게.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랑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았어 좌절이야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는 대상을 자신이 잘 선택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마틸다를 통해서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아름답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틸다는 레옹에 대한 사랑이 연인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 갈구하는 것이 이제 연인에 대한 사랑처럼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틸다에게 과연 레옹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랑을 경험하게 해준 사람이었는지 이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틸다가 레옹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죠. 화분. 여기쯤이 좋겠어요, 아저씨 하면서 그 심어주는 게 나오고 어쨌든 레옹도 마지막 가면서 되게 이 좋은 표정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결말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레옹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긴 시간 레옹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멘트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틸다가 레옹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재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사랑을 하게 되면 레옹처럼 삶에 집착이 생겨요. 없던 집착이 저도 이제 지금 아이를 갖고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메르스가 딱 터지니까 원래 그런 사실 상황에 제가 크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아이가 영향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그런 것처럼 나쁜 집착이 아니죠, 그런 거는. 그렇죠. 네.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강한 네. 에너지 애정? 같은 네. 예,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네. 것을 그래서 많이들 사랑하시고 대신 자신에게 어떤 사랑이 잘 맞는지를 알려면 자신을 좀 알아야 되잖아. 항상 네, 하는 것처럼. 그렇죠. 나 자신에게 물어봐라. 네.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여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뚱맞는 결론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뭐 이렇게 열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누가 사랑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이제 이런 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네. 마무리 멘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음 읽는 시간 10번째 방송 레옹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과연 지금 나에게 레옹이 키웠던 그 화분 같은 존재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OST 삽입곡입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영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